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12월 29일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좀 많아요. 월요일날 이제 배당락과 위클리 만기 분석을 좀 세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기니까 참고를 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순서는 미국 시장은 이제 기술적 분석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고요. 국내 시장은 지금 환율 전쟁이 시작이 됐죠. 환율 전쟁. 그 다음에 국내 시장 부정적, 긍정적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고요.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대응 방법,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 옵션으로 보는 시장 방향, 합성 포지션, 각 주체별 포지션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29일 날 과연 배당락이 시작이 되고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인지 추가 매수가 들어와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일 시장 시나리오 대응 전략 마지막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석을 대충 듣고자 하시는 분은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오늘 분석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다룰 것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맥을 짚어가면서 어떻게 월요일 시장을 대응을 할 것인지, 이게 원칙이 없는 카이사르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추세 매매 회원은 이제 개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카이사르 얘기는 참고로만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를 좀 카페에서 신입 회원분들은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또 매매 원칙이나 트레이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카이사르 파동연구소에 오시면 무료로 준회원분도 다 오픈해 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꼭 매매 원칙을 세우시고 트레이딩 방법을 세워서 투자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요약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제 연말에 승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인지, 지난주에는 이제 약간의 상승을 했는데 제가 그랬죠. 상승을 해도 강한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박스 형태의 움직임이 될 것이다. 근데 약간 그보다 이제 높게 움직였죠. 과연 이제 마지막 주하고 내년주 연초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과연 추가 상승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I 주력주 유지, 이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 다음에 환율 변수, 이렇게 포함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요약을 하면 사상 최고치 돌파 후 약간 눌림,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죠. 엔비디아 상승, 지수를 견인을 했고 업종 낙폭 제한됐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은 뭐 큰 변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슈되는 것도 뭐 그렇게 없었고요. 다만 이제 매수가 센 것이 아니고 미국 증시는 매도가 약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약간씩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내 시장 긍정 요인은 환율 피크 확산이 됐죠. 1,500원은 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당국에서 개입을 하면서 하루에 30번 이상 폭락을 하면서 1,500원 이상에 대한 우려를 좀 잠식시키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를 유도시켰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1,500원이 넘지 않는다고 하면은 외국인은 환차의 기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요.
부정적인 요인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업종별 차별화가 매우 심합니다. 지금 지난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견인했지 다른 종목은 전부 하락하는 그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거의 뭐 70% 이상 하락 종목이 많은 그런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피가 이런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9일날 체크리스트 중요한 것은 이제 N달러 동조화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N이 약세로 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강세로 돌아섰죠. 달러가 굉장히 약세로 돌아서면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달러는 계속적으로 이제 봐야 되고, 원달러는 지금 일단 당국에서 1,500원 넘는 거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지 않겠다 하고 개입을 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것이 좀 잠재워졌는데, N달러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체크를 조금 더 한다고 그러면 일본 채권이 있어요. 일본 채권. 지금 금리 인상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좀 부지런한 사람은 일본의 채권을 좀 채권 금리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미국의 10년물과 뭐 일본의 뭐 10년물, 20년물을 체크를 해서 이 금리 차가 좁혀지게 되면 언제든지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엔캐리 청산이 일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적인 시장을 좀 이렇게 크게 보시는 분들은 N달러뿐만 아니고 채권의 그 금리 차도 좀 보는 노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대형주 수급이 29일 날부터 계속 더 이어질 것인지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9일은 배당락이 되죠. 이제 연말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면 그 배당락이 된 다음에 금융투자가 지금 주식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배당을 받기 위한 배당 투자. 이 부분에 이제 수급이 금투에서 만약에 그 배당을 받은 다음에 차익 실현을 위해서 주식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팔아버리게 되면 수급으로 꼬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은 흐름이 전개가 되고, 그냥 보유해서 내년도로 2월 되면서 천천히 반등을 하는데 소액씩 청산을 해준다면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또 들어오는지를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견해를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뭐 제가 크게 다룰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환율 견해 정리, 당국 개입 프레임해서 핵심 결론, 핵심 메시지, 그 다음에 추가 포인트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왜 급락을 했나, 삼박자가 맞다. 그 다음에 연말에 이런 관리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급락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민연금 환해지 메커니즘 작동 방식 계고, 그 다음에 상하자 내인지 결국은 뭐냐면 현장 체크로 보면은 당국에서는 어떻게 된다? 1,5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거기에 국민연금이 개입을 좀 했는데 계속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환율을 지금 1,500원은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하고 하단도 1,400원 밑으로 누를 수는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또
개입을 했다고 좀 환율 조작국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는 할 수는 없고, 다만 당국에서는 1,400원에서 1,450원 이 정도에서 레인지로 연말이나 연초로 관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금 카이사르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스크 관리 이거 쭉 해서 어쨌든 이런 폭이 환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1,500원은 넘지 않고 1,400원, 1,450원대에서 아마 관리를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매우 높다. 만약에 1,400원이 이탈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엔화하고 연계가 돼요. 엔. 그죠? 엔 달러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위안화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연계가 됐을 때 엔화가 강세로 간다.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 그래서 우리도 1,400원 이하로 가는 현상이 동시자발적으로 됐을 때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1,400원, 1,450원대에서 움직이는 관리로 당국에서는 생각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높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안정된 구간에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3.8 이하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4.5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제가 그랬죠. 여기 안정된 구간에서 미국에서는 관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라고 했는데, 금리를 여기도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0 이상에서 지금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P 기술적 대응 구간, 여기서 후행 스팬이 캔들을 이탈했을 때 숏으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반등했을 때 숏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숏을 했다 내려가서 바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를 했죠. 그럼 상방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7,150선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미국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이제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파동으로 1월 초에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든지, 여기서 그냥 조정을 보이는 그런 파동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1월 달에 랠리를 엄청나게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지금까지 제 카이사르 경험상 그런 파동은 잘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했다가도 갑자기 스트레이트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파동이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행보를 보이는 눌림 조정의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난번 여기서 제가 하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해서 숏으로, 그 다음에 다시 올라탔다. 그렇죠? 여기서 올라탔기 때문에 크게 눌리지 않으면 재차 반등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올 수 있겠다. 여기가 갈림길이라겠죠. 여기가 갈림길. 그래서 이 갈림길 구간에서는 하방으로 베팅을 했다 하더라도 돌파되면 컷 주고 도망 나와야 된다. 왜 그러냐? 파동상 이렇게 해서, 그렇죠? 쌍봉 개념 아니면 헤드앤솔더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 공략을 하고 돌파가 되면 컷 주고 나오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 했는데, 위로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위로도 크게 갈 수는 없는 버블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분 파동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에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겠죠. 이 자리에 6,000 선물로 6,900에서 6,900 약 40포인트 구간, 이 자리를 올라타서 계속 행보를 보이다가 위로 턴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숏으로 했다가 내려가는 척 다시 올라타 버렸기 때문에 컷하고 상방으로 돌리는 매매를 하셨으면 여기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지켜지게 되면
계속 상방놀이의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 자리가 다시 이탈하게 되면 매우 좋지 않는 기술적인 흐름이 전개가 된다 하고 이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일본 엔화가 금리 인상을 하고 강세로 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154엔에서. 그래서 약세로 가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급락을 하면서 이게 강세로 돌아섰다가 앞으로 레인지를 154엔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것이 154엔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여기서 급등했던 자리거든. 이 자리가 다시 내려간다고 하면은 엔캐리 자금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자금이 일본으로 스며들 가능성이 크다. 이게 장기화되면은 점점 엔캐리 자금이 회에 나간 것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서히 들어오게 된다. 그게 급격하게 엔화가 강세만 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엔화는 초약세 국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일본의 시장이라든지 일본도 고민이 커지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를 맴돌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파동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자리가 1480원대가 쌍봉 개념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 쌍봉 개념에서는 한번 살짝 돌파를 해도 여기는 전투를 벌여야 되는 구간이에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내려왔는데 이 자리가 1400원대는 카이사르 보기에는 1400원 이탈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그래서 동조 N달러와 원달러 이게 동조를 보이면서 급등남 변동성 장세로만 움직이는 그런 레인지로 이곳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를 좀 분석을 하면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연말에 지금 대형지 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계속 지수로 견인을 하고 여타 종목은 지금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큰 의미가 없는데 선물 투자자들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분석을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된다. 기술적으로 4,000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 지난번 여기 올라왔을 때 이 20주봉을 좀 와서 터치를 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적으로 고가 놀이를 하고 있어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가에서 매수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었으면 지금 벌써 3,700선까지 다시 눌림 조정이 가능했었는데 두 종목이 워낙 강하니까 지수가 내려오지 않고 고가에서 지금 행보 파동을 계속 보이고 있다. 카이사르 생각은 계속 이 고가에서 뭐 크게 벗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한들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없고 단지 파생 상품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뭐 조금은 열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상방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는 그런 투자를 1월 달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한번 보게 되면 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썩 좋게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기술적으로 이게 이탈이 돼 버렸기 때문에 조심을 하자. 그 대신 58만원을 차라리 돌파하면 매수를 하자 그랬죠. 이 밑에서는 이게 반등을 세게 할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행보를 보일지 모르는 그런 캔들의 형태다. 왜 그러냐? 후행 스팬이 매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를 다 돌파하고 58만원을 돌파하면 매수를 하자. 58만원에 들어갔어도 지금 한 2만원 정도 올랐죠. 60만원대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요 일봉의 후행 스팬이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됐으면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5일선이 21선을 데드크로스를 내도 깨고 내려가지 않는 한 여간에서 하락 조정을 보이지 않는다. 요 위에서 이런 파동을 보이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돌파했다 해서 무조건 상방으로 쭉쭉쭉 간다. 이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58만원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일정량 자기 뭐 3%에서 5% 붕괴되면 컷 잡고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지금 파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 있어서 일단은 상방으로 하이닉스도 우상향으로 지금 돌파된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에서 매수 대응으로 하는 그런 파동으로 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우 좋죠. 제가 이 구간에서도 돌파를 해서 지지 구간, 그렇죠. 10만 3천원대 딱 찍고 지금 11만 7천원까지 올라온 매수 구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한 측면이 상당히 많다. 지금 4130포인트인데요. 두 종목이 거의 뭐 200포인트 가까이 지수를 상승시킨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의 종목들이 더 탄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4,500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두 종목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한계에 부딪힌 그런 지수대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해도 지수에서는 탄력성이 떨어진다. 그 다른 여타 뭐 바이오라든지 자동차 종목이 뒤를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 지수의 상승은 한계 국면에 치닫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격 매수에서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고 철저하게 눌림에서 사서 청산하는 전략으로 매매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분석. 지금 선물 분석은요, 29일 날 배당락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시초가에서 배당락 무시하고 만약에 보합권을 시작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배당락이 지금 이론적으로는 한 30포인트에서 4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선물로 4포인트에서 6포인트 하락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시장에서 보면 플러스 나서 마감이 됐어요. 선물 지수가.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보통 한 40포인트에서 한 30포인트는 보합의 시작에도 플러스 상태로 시작하는 거와 같은 이론적인 그런 구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당락 되는 날 선물 투자하시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 무조건 조심을 해야 돼. 여러분들한테 뭘 제시를 못 해드리는 구간이 일자가 배당락이래요. 배당락은 배당이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배당락을 이기고 플러스로 시작했을 때는 음봉으로 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거보다 과하게 내렸다가 장대 양봉으로 쭉 끌어올리는 장대 양봉의 파동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뒤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배당락 다음에 추세가 지금 상승, 눌림 조정, 상승 국면에 있죠. 이렇게 추세가 상승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배당이 받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세 번의 이 추세가 상승인 경우는 상승. 추세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만기 배당락이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었다. 그럼 하락으로 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게 세 번의 하락과 세 번의 상승이 있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배당일 분석 19년도 한번 볼게요. 19년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추세가 상승이죠. 상승에 약간 이제 눌림을 줬다가 이게 배당일이에요. 장대 양봉 나버려요. 장대 양봉. 그렇죠. 배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19년도는 장대 양봉, 추세가 상승이니까 장대 양봉. 그 다음에 20년도에 보면 20년도 팬데믹 때문에 그 급등 시장이 됐었죠. 연말에 어떻게 돼요? 여기도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돼요. 그 다음에도 막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배당 받고 나서도 이게 강세장이었잖아요. 20년도 두 번의 강세장에서 배당락 받고도 장대 양봉으로 그 다음 날까지도 막 이어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다. 그러면 21년도는 약세장이었죠. 근데 여기가 추세는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였어. 그런데 여기서 일시적으로 약간 반등을 했는데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보합권 위에 시작했다가 그냥 두들겨만 했어요. 두 번 다. 계속 연속으로 연말까지 계속 연초까지. 그렇죠. 배당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 것이 배당 락된 날부터 계속 매물이 출회되면서 밀려버렸죠. 그래서 큰 추세가 배당 낙일 이후 시장을 점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22년도는 어떠냐? 22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추세가 막 하락이었죠. 배당락도 음봉, 그 다음날도 음봉, 1월달 음봉했다가 다시 V자로 올라와 버렸죠. 그 다음에 23년도 어떻게 추세가 상방이에요, 상방. 근데 배당하고 나서 장대양봉, 그 다음날도 장대양봉, 1월 초에도 장대양봉했다가 급락.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3년 제가 자료 하나가 빠졌네. 3년 24년도 거 잠깐만요. 4년도도 한번 봐야 되니까 24년도 자료가 어, 24년도에는 여기는 이제 24년도에는 우리가 그 계엄 선포 때문에 계속 약세였죠. 그리고 여기도 배당일 날 하락을 하고 그 다음 날도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장대양봉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 지금 6년 동안 지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19년도에는 추세가 상승해 배당락 날 강세, 그 다음에 강세, 그 다음에 추세가 약세면서 약세, 그 다음에 약세, 다음에 23년도에는 강세, 그렇죠. 그 다음에 24년도에 약세 국면에서 약세로 음봉으로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다. 그래서 세 번의 추세가 상방일 때는 상승 추세를 탔고 배당 다음에 약세일 경우에는 약세 파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이 시장은 무슨 형태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추세가 상방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계속 매수를 더 월화를 상방으로 계속 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조정 파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방으로 봐야죠. 지금 여러분들 차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 카이사르 생각은 이게 약간 강세의 시장으로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선에 돌파가 된, 나는 숏으로 보겠다. 그래서 어디 돌파되면 무조건 컷을 주고 하방으로 봐야 되겠다. 나는 어디에서 지지가 됐을 때 매수를 하고 붕괴되면 컷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누구한테 맡기느냐? 다른 세력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약간 이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일부터 갑자기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많이 들어왔어요. 차익 거래. 차익 거래 아시죠? 선물하고 연계된 차익 거래가 연이어서 들어왔어. 그래서 선물은 매도를 하고 현물은 매수를 하는 그런 차익 거래가 나왔어요. 왜 그냥 베이스 차가 2.6, 0.7, 0.2, 5.6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어요. 여기 때는 베이스 차가 2.0인데도 안 들어왔어요. 이때도 안 들어왔어. 차익 거래가 되려 여기는 마이너스야. 그렇죠. 그런데 연말에 집중되게 차익 거래가 들어왔다는 것은 지수를 끌어올린 데는 긍정적. 그런데 저게 만약에 뒤집어진다. 그러면 바로 선물 매수에 현물 매도 물량으로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 물량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이시스 차를 잘 봐야 된다. 알았죠? 요거 베이시스. 이게 악화가 돼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변화버리면 요 매수했던 게 전부 다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비차익 매수가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뭡니까? 비차익 매수가 없이 다 매도였어요. 다 매도. 비차익 매도는 그 묶음으로 30종목 내지 50종목을 묶어서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그동안은 계속 때렸는데 19일까지는 대량으로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비차익이 매도로 돌아서는 순간 지수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차익거래, 비차익거래를 29일, 30, 그 다음에 연초까지 일주일 내내 보셔야 돼요. 저게 매물이 다 마이너스로 변하면서 그냥 밀려버리면 주가는 그동안 올렸던 부분을 다 조정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기서부터 그 차익거래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저 차익거래, 비차익거래가 모두 나온다면 어떻게 제자리로 가버리는 거죠. 폭락은 하는 게 아니고 제자리로 샀던 것을 되팔아버리니까 배당 투자해서 수익을 딱 챙긴 다음에 차익거래를 싹 없애버리면 그 부분이 이제 그대로 제로가 돼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저게 비차익하고 차익거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반등을 했다가 위에서 아마 이렇게 차익거래를 내면서 눌림을 된다. 저 계속 가는 장은 안 돼요. 여기서 연말에 배당락하고 양봉 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그냥 밀리면 밀리는 거고, 저게 청산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서 이렇게 팔아먹을 것인지, 이렇게 그냥 어차피 수익이니까 그냥 쭉 내렸다가 다시 여기서 반등으로 올라올 건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쓰셔야 됩니다. 먼저 올려서 수익 내면서 밑으로 이렇게 팔을 것인지, 아니면 밀어서 다 판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력들하고 싸워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지금 카이사르가 얘기하는 것은 3번 추세장에서는 반등을 끝까지 했다. 그런데 추세가 하락장에는 약세로 마감이 되고 연초에는 그게 딱 뒤집어졌죠. 약세로 마감된 다음에 또 연초에는 급등을 해버렸고, 급등을 했는데 연초 되니까 어떻게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고 19년도에는 이 20년도에는 이건 우리가 그 팬데믹 때 초유야 사태로 그냥 급등을 해버린 거고, 대부분 여기도 급락을 했다가 또 급등을 해버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22년도에도 급락을 했다가 연초에 급등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23년도에 어떻게 해요? 23년도에도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하락 조정을 했다가 급등을 해서 올라와 버렸어요.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그러니까 연말에 추세가 약세로 돼서 최저가로 거의 끝나면은 연초에 급등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연말에 최고치로 막 치닫았다가 연초되면 급락을 해버렸어요. 반대로. 그런 V자 파동이 나오는 변동성 장세가 연말 연초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 주범이 이런 차익거래와 비차익으로 시장을 막 흔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요 아저씨를 조심을 해야 돼요. 요 아저씨.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지금 12월부터 한 달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6조 3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이것은 배당을 감안해서 프로그램과 연결돼서 엄청나게 샀죠. 그 다음에 외국인도 보면 집중적으로 환차익을 등에 업고 이쪽에서부터 매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22일부터 요 금액이 4조 원에 가깝어요. 거의 10조 원을 단기간에 매수를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금투하고 개인은 거기에 다 팔아버렸고, 그래서 개인이 분명히 그 대주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세금 회피를 위해서 팔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면 개인이 저 물량을 잘 받아내면 급등으로 가는 시장이 되지만, 잘못 받아보고서 매도세가 세져 버리면 조정 파동이 돼서 그 다음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순된 파동이 연말과 연초에 항상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든지 선물 파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금융 투자가 계속 매물을 쏟아내게 되면 갑자기 올라가던 때도 급락을 했습니다. 한 예로 23년도에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 이때 여기서부터 이거 올릴 때요. 이거 올라갈 때 이 금융 투자가 풋으로 엄청나게 샀어요. 풋으로. 그래서 이 올라갔을 때 깡통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급락을 시키면서 결국 풋으로 이게 결제 파동이 되면서 이게 뭐 한 30배인가 이렇게 나버렸어요. 이게 이 당시 이게 상방으로 막 엄청나게 매수를 연말에 배당 투자를 하면서 끌어올렸다가 여기부터 막 하방으로 그냥 패버린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면서 거의 최저가에 풋으로 결제가 돼버린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이 연말하고 연초는 주식 투자의 그 배당 투자와 합성 포지션에 의해서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 그냥 나는 무조건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버리는 순간 계좌는 깡통 나는 수가 있어요. 이 당시 개인들이 장대양문 다음 날부터 그냥 콜 계속 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개인들 다 깡통 나버렸어요. 그렇죠? 이거 금융투자가 다 밀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계속 배당 투자를 위해서 매수를 했다가 다 엎어버린 그런 모습이 펼쳐졌죠. 그 다음에 2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약세로 했다가 여기서 연기금이 어떻게 돼요? 계속 상방으로 샀다가 그냥 급등시켜버렸죠. 만기 때. 이거 콜로 이것도 상당히 크게 수익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먼저 올라가면 연초에 꺾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밀어버리면 연초에 좀 반등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29일 날, 30일 날 굳이 시장에 달려들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봉 났네? 1월 달에 들어와서
만약에 무너지는 그림은 여기서 숏으로 한번 걸어볼 승부를 숏으로 걸어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음봉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콜로다가 농으로 상방으로 베팅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확률적으로 3대 5대 5라고 했어요. 먼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더니 그런 것들이 이런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카이사르도 장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잘 몰라요. 장 시작하고 나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프로그램 움직임이라든지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다. 정회원분들요. 저도 이게 막 급등으로 갈지 급락으로 갈지 몰라요. 지금 현재는 추세가 상방인 것은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약세보다는 배당락이 끝난 다음에 강세로 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위클리 옵션 만기 구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뒷부분에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가만히 보면 위클리 옵션이 상방으로 590의 그냥 세력들이 포지션을 쥐고 있었어요. 이것은 배당락에 따라서 포지션을 쥐고 있는 거죠. 배당락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침에 배당락이 되고 매수세가 들어와서 590이나 592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포지션 어디까지? 600선까지는 올라가도 관계가 없다는 포지션으로 쥐고 있다. 그래서 맥점은 뭐냐면 월요일날 선물 코스피 200 지수로 592.50이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장대 양봉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591.14를 돌파시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만약에 월요일날 시장에서 코스피 200이에요. 200 선물이 아니고 코스피 200이 591.14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되면 594선 부분, 여기도 돌파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수대가 된다, 이렇게 보죠. 최대 어디까지? 600선까지 열려있죠. 초장대 양봉이 난다면. 만약에 591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요 구간에서 박스 될 가능성이 크다. 591, 588.50 여기서 왔다 갔다. 만약 여기서 반대로 밀려버리게 되면 585선, 그렇죠. 요 안에 여기도 이탈돼 버리면 577선으로 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방을 590 코스피 지수로는 591.14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선물로는 592.50을 돌파를 해서 상방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구간이 싸움터가 된다, 이거예요. 월요일날. 그렇죠? 여기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이거 돌파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선물 592.50 돌파 전 하방, 그 다음에 593.10인가가 금요일날 고점이에요. 돌파했을 때 무조건 컷줘야 돼요. 아셨죠? 여기서 나는 돌파 못할 것 같다. 그럼 하방 공략을 592.50 돌파 전에 매도를 해서 593.10 여기 돌파되면 어떻게 돼? 무조건 컷 주고 나와야 되겠죠. 예. 금요일날 고점이에요. 10인지 고점 보게 되면 1호네. 1호 593.15 593.15 돌파되면 무조건 이날 593.15 전일 고점이니까 여기 돌파되면 무조건 컷 주고 나와야 돼요. 여기 돌파 전에 하방 공략을 했다가 그 목표점은 594.90 11월 고점,
그 다음에 599.29가 11월 3일 고점까지 상방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넘지 못하면 박스권 장세. 그렇죠? 이런 박스권 장세로 형성이 되다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 대신 양봉일 가능성이 크죠. 밑에서 배당나게 됐으니까 그 배당된 만큼만 양봉으로 끝나는 그런 파동으로, 그러면 위클리 옵션 만기가 그냥 뭐 이 정도에서 끝나버리면은 이 세력들은 그냥 만족한 그런 파동으로 끝나게 되니까 여러분들 세력들하고 싸움은 592.50이 되고 코스피 200은 591.14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생 투자 하시는 분들 이런 메커니즘을 보고 대응을 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읽어가는 방법. 이게 이제 제가 금요일날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죠? 금요일 날은 시나리오를 이제 정회원분들 드렸는데 매수를 582선으로 가져갔었어요. 최대한 여기 내려오면 한번 상방으로 받자 그랬는데 갭상승하고도 그냥 위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586.10, 587.10 여기 돌파가 안 되면 하방 공략을 하자. 그리고 587.50 돌파되면 컷 주자 그랬는데 시초가가 587.50에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위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져서, 그래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눌림으로 대응을 하자.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됐고, 추세선이 이탈이 되면 하방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 두 군데 나와서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된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카이사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강하게 지금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월달 합성 포지션 한번 볼게요. 합성 포지션 변화 추이 6일 전 587 그렇죠. 550 그 다음에 587 계속 597 요 10포인트 내에서 상방을 막아놨고요. 최종적으로 1월달 지금 보면 지난 금요일 시장으로 보면 597, 602선까지 상방으로 좀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97.5, 602. 이건 코스피 200 옵션 합성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월물은 지금 607선까지, 3월물은 615, 6월물도 615까지는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상방으로 포지션을 쥐고 있고, 하방은 얘기했지만 끝이 없어요. 조정파동 받게 되면 500선까지도 지금 열어놓은 그런 포지션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변동성은 지금 80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이 부분 이제 한번 보시면 그렇죠. 계속 45, 42, 42, 40 그 다음에 금요일날 보면 40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변동성 지수가 40에 지금 30이 역사적 평균인데 400에서 500대는 50, 40 정도에서 움직여도 별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옵션 투자는 지금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들 잘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연말에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연초에 이렇게 조정되는 그런 확률이 매우 높고, 연말에 내려가면 연초에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파동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에 변동성을
변동성에 의해서 옵션 투자를 잘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타이밍과 진입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하락할 걸로 계속 풋을 산다든지 상승할 걸로 콜을 뭐 매집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연말 딱 끝난 다음에 연초에 판단을 아주 잘해야만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년 1월 각 주체별 포지션을 보게 되면 포지션이요. 이게 5일 전, 4일 전, 3, 2, 1 그대로.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개인, 외인, 금투는 지금 590 이상 그렇죠. 이런 상방 포지션을 쥐고 있고 양매도 세력 알죠? 위아래 콜, 풋을 동시에 매도하는 세력들은 지금 590선을 방어선으로 하방은 562선이나 555선을 방어선으로 해서 지금 포지션을 쥐고 있고요. 금투는 상방도 있지만 양매수로 하방 560 이하도 포지션을 지금 양매수를 들고 있다. 기타 법인은 숏으로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572선 이하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금융투자는 뭐 중립으로 본다면 지금 2대2 싸움이 되겠죠. 개인과 외인은 무조건 상방으로, 그 다음에 양매도 세력과 기타 법인은 590선은 일단 방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92.50 이 부분이 아마 월요일날 시장하고 화요일날 시장에서는 장대 양봉으로 가는 길목으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서 미결제 세력과 기타 법인이 방어를 해서 누를 것이냐, 아주 싸우는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위클리 옵션에서도 요 구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위클리 옵션도 보게 되면 전투 구간이 어디예요? 포지션 592.50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거 위클리 옵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이제 종합을 하면 지금 환율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연말에, 그 다음에 배당락이 이제 펼쳐지고 있죠. 배당락, 월요일날 배당락,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도 있고 코스피 200 옵션도 있고, 이걸 다 종합을 하면 기준을 하나 세운다고 하면 결국 592.50 선물 기준으로 592.50을 돌파시켜서 상방으로 600선으로 가는 파동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저항이 돼서 눌림으로 행보 내지 약간 눌림 조정 파동이 될 것이냐, 여기 싸움이 된다 이거예요. 아시죠? 하방으로 내리는 건 모르겠는데 방어선은 카이사르가 분석한 결과 592.50이더라.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도록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옵션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옵션 투자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 이게 여러 번 제가 유튜브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이 옵션에 대해서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대답을 간결하게 해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옵션은 늘 얘기하지만 이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변동성 지수에 의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만기날 투자 방법이 있고 만기 전날 투자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옵션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다르고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합성으로 했을 때의 옵션 투자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옵션을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옵션으로 한 번에 뭐 큰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막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옵션으로 재테크를 하겠다고
이 시장에 뛰어든 분이 있는데 재테크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옵션은 진짜 전문가들도 옵션에 대한 전문가들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합성 포지션은 상관이 없는데 네이키드로 매매를 했을 때 옵션으로 수익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풀이가 항상 시간마다 풀이가 주어서 풀이 싸움도 해야 되고 방향성도 맞춰야 되고 그 타이밍을 적절한 시기에 딱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특히 만기날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순간 시세를 주고 소멸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자기가 방향을 맞추고 잘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청산을 못해서 손실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고 덤벼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옵션으로 인생 역전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옵션 투자를 하시는 그런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도 또 네이키드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합성을 해요. 선물을 사서 콜매도를 친다든지 선물을 매도해서 풋에다 매도를 해서 해지를 건다든지 양매도를 한다든지 양매도와 중간에 등 가격을 양매수를 해서 수익을 손실을 일정량 커버를 하는 이 옵션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되는 거지. 네이키드 순수하게 네이키드로만 매매해서 수익 내는 것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뭐 24년도 8월달 같이 뭐 갑자기 뭐 30포인트, 50포인트 폭락을 해서 뭐 만 퍼센트가 뭐 나왔다든지 이런 것은 천운이지, 천운.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옵션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분들 때문에 이 옵션에서 승리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비법 찾아서 산말림.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옵션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뭐냐면 자신만만해요.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깨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게 거만해진다고. 난 천재다. 겸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 이 옵션에는 정답도 없고 뭐 배우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이 옵션에서 이기는 꼴을 못 봤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조그만 수익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매매한 사람만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옵션은 방향성과 시장을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신법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옵션 투자하시는 분은 진짜 이것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제가 뭐 여러 번 옵션으로 많은 사람을 교육을 했지만 이것을 강구한 사람은 성공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랬죠? 차분하게 이런 거 시장에 정답이 없다. 나는 옵션에 대해서는 항상 나는 초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공부를 해서 인생 역전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옵션 투자로 내가 투자 금액을 한정시키고 그 범위 내에서 수익을 계속 창출해 나가는 소액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가는 그런 하루에 뭐 100%나 50%에 만족을 하고 그걸 꾸준히 반복한 사람이 성공을 하지 한 번에 뭐 1000%를 먹었다든지 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뭐 5천만 원을 벌었다든지 5천만 원을 넣어서 1억을 벌었다 이게 성공하는 것을 못 봤어요. 항상 일정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한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발 인생 역전을 한 방에 꿈꾸는 일이 없도록 투자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을 직장인분들은 100만 원 이하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이상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레버리지가 보통 주식의 50배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려요. 100만 원 주식으로 손실 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옵션은 그냥 한순간이야. 100만 원 그냥 뭐 어떤 때는 1분만 해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
옵션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공부를 해나갔을 때, 수익으로, 인생의 역전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밑에는, 읽어보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카이사르는 추세 매매를 하지 않는다. 그냥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기도 매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옵션 투자, 요 손익비, 그 다음에 캔들 5일선을 돌파하고, 안착이 되면 카이사르는 무조건 상방,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방 대응을 주로 하고, 5일선에서 멀어졌을 때 하방 공략을 하고, 5일선 무너졌을 때 하방 공략을 하고, 5일선에 멀어졌을 때 상방 공략을 하는 아주 단순한 매매법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매크로 분석은 개인이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매매를 기계적으로 했을 때 승률이 가장 높더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비법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을 했을 때 살아남는 거지, 다른 공부를 한다 해서 살아남는 경우는 거의 못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6시간 정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옵션이 지금 월요일날 옵션, 이게 금요일날 이제 마감된 옵션 양압인데요. 3.88이면은 아주 적정한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네이키드로 월요일날 오전에 대응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정혜원 분들도 하방면, 상방면 시나리오가 없어요. 전부 없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시작을 하고 나서 시장을 보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배당락에 따라서 시장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상방인지 하방인지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는 배당락 된 다음에 상방의 확률이 지금 높다. 그러면은 어디서 공략하느냐? 여기 이탈 전에 상방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렇게 상방으로 가는 파동이 되고,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여기 십자 행보 파동이나 눌림목으로 끝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혜원 분들도 이번에는 시나리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쭉 분석한 것을 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1시간 정도는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카이사르가 디스코드로 해서 매매 구간을 설정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드렸는데, 내용이 좋았다면은 유튜브 회원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그 정회원분들은 카페에 지금 네이버에 영상이 15분에서 그냥 자동 잘려버려요. 그래서 유튜브로 오늘은 좀 들어주시고, 디스코드로 월요일날 아침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 정리된 걸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